15번째 방송입니다. 한편 모든 TV 프로그램은 제작하는 사람의 나이가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잘 알 수 있고 관심 있는 분야여야 제작이 수월하거든요. 또한 시청률을 항상 고려하기 때문에 방송은 인구가 많은 세대 위주로 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방송의 흐름을 보면 1971년생, 즉 대한민국 나이가 속해 있는 대로 방송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71년생이 해당 나이에 뭐가 관심일까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1980년대 대한민국 나이 10대 때는 만화, 영화, 아이들 프로가 전방에 대거 포진해 있지만 1990년대에는 대한민국 나이 20대의 젊은이들을 위한 가요와 오락 및 쇼 프로그램으로 그 경향이 넘어갑니다. 아이들 프로그램에서 서서히 탈피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이때는 대한민국 나이, 즉 20대 초중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무대에 나서게 됩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서태지 1972년생, 듀스의 이현도 1972년생, 룰라의 이상민 1973년생, DJ DOC 김창렬 1973년생, 쿨의 이재훈 1974년생, 김원준 1973년생 등등 인구가 많은 집단인 만큼 다양한 스타들이 등장합니다. 한편 1994년에 72년생이었던 23살인 이휘재 씨가 인생극장이라는 그래 결심했어라는 유행어를 남기면서 스타의덤에 오르게 됩니다. 90년대에는 대한민국 나이 20대로 다양한 가수, 연예인이 등장하면서 최고의 문화 호황기를 맞게 됩니다. 그 이후로 엑스맨,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해피 선데이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씨가 해가 갈수록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유재석 씨 1972년생, 강호동 1970년생, 박명수 1970년생, 신동엽 1972년생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대한민국 세력이 중년의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1971년생은 방송의 진행자로서 역할을 바꾸어 전체 예능 프로그램을 주도하게 됩니다. 요즘도 계속 나오시는데 최대 인구 집단이어서 그런지 방송 세대 교체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세력은 아마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노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계속 출연하실 것만 같습니다. 6번째 결혼입니다. 1990년대 대한민국 나이는 20대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결혼을 늦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대한민국 나이 25세인 1995년에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이 25세였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이 30살이 넘습니다. 90년대 대한민국 세력들이 결혼을 해야 하니 웨딩 업체가 괜찮은 돈벌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90년대 후반에 생긴 아이웨딩이라는 유명한 업체가 있는데 그 당시 예약이 힘들 만큼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아이웨딩은 가수 김태욱 씨와 배우 최시라 씨 부부가 하는 사업장입니다. 이 당시에 스드메라는 신조어가 생겨났고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이란 뜻이죠. 웨딩 사업은 대한민국 세력이 결혼할 당시는 호황이었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일단 결혼 비율이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젠 83년생들이 30대 중반이 되었으니 80만 명 이상을 유지했던 인구 집단이 결혼할 나이를 모두 통과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혼인 건수도 작년 26만 건수로 주저앉습니다. 이전에는 못해도 30만 명대는 유지했었는데 이젠 2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웨딩 사업은 이제 사양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7번째, 인구 태풍과 일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최대 밀집 구간은 1960년생부터 1983년생까지의 24년간입니다. 태풍으로 비유를 하면 태풍 반경은 24년이 되고 그 중심에 최대 인구 집단인 1971년생이 있습니다. 태풍 반경이 모두 성인이 되는 때가 태풍 끝자락에 있는 83년생이 모두 성인이 되는 2002년입니다. 그보다 어린 나이인 1984년생부터는 대학을 가야 할 수험생이 급격히 줄게 됩니다. 그래서 취업을 앞두고 있는 20대, 30대 인구가 가장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이런 분위기를 일찍 예상한 노량진의 몇몇 입시학원들이 대학 입시 위주의 학원을 버리고 공무원 시험 대비 학원으로 체제를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공무원 시험 학원 강사의 연봉은 억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 나이 48살, 48세이고 태풍의 구간은 36에서 59, 59세입니다. 일자리의 대부분을 이 세력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로 보면 1971년생이 속한 40대가 고용 비율이 1위이고 인구가 많은 구간이라 고용 인원도 최대입니다. 현재 인구 태풍이 일자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래 세대에 있는 20대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겨나질 않고 있습니다. 20대는 인구가 적은 세대이지만 청년 실업자가 113만 명을 넘어섰고 청년 실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 실업률을 해결 방안으로 공무원을 늘린다고 합니다. 갈 곳 없는 청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공무원 학원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공시생이라고 하는데 5년 전에 공시생 수가 15에서 20만 명 사이였습니다. 올해 공시생 수는 44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공시생 숫자가 계속 늘어 100만 명을 찍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전문대를 포함한 전국 대학 입학 정원이 50만 명대이니 공시생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 위기가 오지만 태풍은 결국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인구 태풍의 중심인 1971년생이 은퇴하는 65세쯤 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의 문을 막고 있는 대한민국 세력이 일자리에서 물러나면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기도 쉬워지고 살기 좋은 세상이 오게 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한편 그동안 만들어 놓은 많은 공무원 수 때문에 각종 사회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도 커질 것 같습니다. 이미 공무원 수는 2년 전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국 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다 합쳐도 공무원 수의 절반도 안 됩니다. 8번째, 부동산입니다. 올해 초 어딜 가도 비트코인 얘기가 뜨거웠었는데 요즘은 어딜 가도 집값 얘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얼마 전 추석이었는데요. 여느 때 같으면 결혼, 직장, 자녀 얘기가 오고 갔을 대화에 부동산 얘기가 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부동산 얘기가 뜨거울까요? 2006년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6년 대한민국 나이 36입니다. 그 당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게 됩니다.
당시 결혼하는 남자의 평균 나이가 딱 31살이었습니다. 계산해보면 2006년, 2007년은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거나 준비하면서 적극적으로 주택 구입에 뛰어들 만한 시기입니다. 이때 부동산이 엄청나게 상승한 거죠. 그런데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깁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겪었는데요. 국내 수도권 부동산은 이후 주춤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보였던 지방 쪽 부동산 가격이 풍선 효과로 상승합니다. 현재 2018년 대한민국 나이 48, 48세입니다. 직장에서 차장, 부장급 내지는 임원급에 해당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인구가 많은 구간인 만큼 10년간 축적된 자산 또한 많을 겁니다. 실제 현재 개인 은행 잔고에서 뽑아서 시중에 바로 유통 가능한 실물 통화량이 역사 이래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돈은 남아 돌고 10년 동안 덜 갔던 이 돈들이 부동산으로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돈이 없고 우리 집에는 돈이 없는데, 하지만 상위 20% 이내 사람들은 부가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있죠. 상위 20%가 전체 흐름을 좌우한다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20% 안에 안 들어도 전체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풍의 눈이 48살이고 그 반경이 지금 36에서 58세, 즉 지금 꽉 차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금 동원력이 최대이고 주택에 대한 수요가 역대 최대입니다. 하루 사이에 1억 넘게 오르는 정도로 분위기가 가열되었습니다. 예전에 대학 갈 때 대학이 모자랐던 것처럼 지금은 집이 모자라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학교가 모자라서 대학을 많이 지었던 것처럼 지난 9월 부동산 대책에 수도권에 집을 더 짓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집을 더 지으려고 하는 다른 이유가 더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전국의 출생과 사망과 관련한 인구 동향을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도권인 서울, 경기 지역을 주목해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만 확대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서울과 경기 지역은 파란 선이 검정 선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사망 숫자보다 출생 숫자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출생 등록이 많은 것으로 보아 서울, 경기 지역은 신혼부부들이 증가한다는 의미이고, 자연스럽게 수도권에는 주택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는 표는 매수자, 매도자 동향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100을 넘게 되고,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100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50에서 60 정도의 수준이라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서울은 최근 165라는 엄청난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170을 넘었습니다.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줄 서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향은 집값에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서울의 반포에 있는 아크로 리버 파크라는 아파트입니다. 줄여서 아리팍이라고 합니다. 평당 1억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24평이 25억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제가 몇 년 전에 앞으로는 아파트 구내식당에서 조식 제공을 하는 게 보편화될 거라고 예언했었는데 점차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서울은 아파트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서울 모든 지역 아파트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그리고 너무 낡아 거들떠도 안 봤던 서울 노원구, 강북구도 10억을 향해 가고 있으며 아파트는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마저도 없어서 못 삽니다. 평균 가격이 1년 동안 1억 이상이 올랐고 계속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택 수요가 절실한 상황에다 투기 수요까지 몰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는 제가 다녔던 국민학교입니다. 1986년 4월 7일 해당 부지와 집을 팔고 좀 더 외곽으로 이사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라는 4,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최근 평당 5천만 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팔았던 시점을 기준으로 집값이 수십 배가 된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에서 24평이 12억을 찍었는데요. 강북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되었다고 뉴스 기사에 나왔습니다. 여기가 제 고향이라서 노후에 가볼까 하는 생각에 입주 전인 4년 전에 근처 부동산에 문의를 했었는데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고 분양가가 4억대 초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4년 전에는 그게 높은 가격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4년 만에 2배를 넘어 12억이 되었습니다. 전세를 끼고 샀으면 지금은 전세금으로 집값을 제하고 남은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또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부동산은 오를 만큼 올랐다는 인식이 아닙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이루어지는 계약 파기입니다. 자고 나면 하루에 1억씩 더 오르는 분위기지만 아직도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나이가 48이고 직장 내에서 최강의 급여와 재력을 과시할 수 있는 위치이므로 태풍의 반경이 아직 중년에 머물러 있는 이상 몇 년간은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2018년이 되면 베이비 부머가 은퇴하여서 인구 절벽이 오니까 그때부터 일본처럼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언론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주장들이 있었는데요. 실제 2018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속았다는 느낌일 겁니다. 대한민국 최대 인구 집단인 1971년생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진 재력과 인구수를 조금만 생각했더라도 잘못된 예견을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또한 앞으로 최저임금도 1만 원을 찍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평균 월급은 더 오르고 화폐 가치는 더 떨어지고 서울 부동산에 투자하는 심리는 사상 최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48세입니다. 그냥 집이 아니라 이젠 원하는 지역에 좋은 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결혼하고 10년이 지났고 돈도 모았고 전세나 월세 살던 세력들도 또한 내 집 마련에 나섰습니다. 수요도 많고 투자 가치가 있는 서울에요. 경기도는 모르겠지만 서울 불패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집값은 계속 올라갈까요? 자녀 세대의 인구 구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60만 명대를 유지하던 인구가 2002년생부터 인구가 40만 명대로 들어갑니다. 또 주목해야 봐야 할 곳은 작년에 태어났던 2017년생입니다. 인구 35만입니다. 15년 만에 그동안 유지하던
40만 명대를 유지하지 못하고 갑자기 30만 명대 중반으로 주저앉습니다. 왜 갑자기 크게 급감했을까요? 이건 인구 태풍이 아이를 거의 다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인구 태풍의 정점은 1971년생이고 그 반경의 끝이 1983년생입니다. 오른쪽 끝을 보면 다른 것들에 비해 길이가 제일 짧은데요. 이것은 1984년생 인구를 보여주는데 전년에 비해 급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3년생과 84년생의 인구수 차이는 무려 10만 명에 가깝습니다. 84년생 밑으로 계속 인구가 적게 유지되고 결혼 건수도 26만 건 밑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집에 2명 넘게 낳지 않는 이상 앞으로는 출생인구가 40만 명이 나오기 힘든 구조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성인 인구, 결혼 기피, 출산 기피, 3종 세트에 힘입어서 출생 인구가 4년 후에는 20만 명대를 기록할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한편 인구수가 적은 1984년생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중년에 이를 무렵부터는 집값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5년부터는 태풍의 절반이 본격적으로 은퇴에 들어가고 그 집들을 사줘야 할 젊은 30, 40대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젠 그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집은 지금보다 더 많이 지어놨을 거고 인구는 줄어들게 되면 그렇다면 집 공급이 초과되기 때문에 집값은 내리막을 걷게 될 것 같습니다. 오래된 집들 위주로 빈집들이 속출할 것 같습니다. 9번째,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역사 전체로 보았을 때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폰의 진화와 스마트폰의 혁신, 인공지능이 발달하여서 블록체인 기술과의 결합, 완벽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과 유인 드론을 뛰어넘어 날아다니는 택시, 스마트 아파트의 등장, 그리고 로봇 혁명까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당장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 시대를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 인간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대한민국의 세력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1971년생이 대학 갈 때 대학이 모자랐고 결혼할 때 예식장이 모자랐고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비행기 좌석이 모자랐습니다. 학부형이 되려고 할 때 집이 모자랐습니다. 돈을 더 벌고 모으고 승진을 하고 자녀가 커가니 좋은 집이 모자랍니다. 대학, 결혼, 여행, 집, 생각만 해도 설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이제 앞으로 뭐가 남았을까요? 미리 알면 언제나 그랬듯이 1971년생에 호주머니를 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태풍의 눈이 현재 48세에 와 있습니다. 태풍의 눈의 자녀들은 중고등학생이라 이제 대학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학 입학 정원이 55만 명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응시생이 더 많았었는데 3년 뒤 응시생이 대학 입학 정원보다 적어집니다. 과거와 달리 부모들의 걱정은 덜한 것 같습니다.
지금 2002년생인 고1은 축복받은 세대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학 문이 상대적으로 넓으니까요. 이젠 오히려 대학이 문제이겠죠. 대학이 쓰러지고 무너지고 문을 닫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때 호황을 누렸던 등록금 장사는 이제 끝이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력의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 되겠죠. 일자리가 있을까요? 당분간은 없을 수 있겠지만 태풍 반경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서서히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2030년대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집을 얻으려 합니다. 집이 있을까요? 있을 겁니다. 2035년이면 1971년생이 65세가 되어 은퇴하게 되고 집의 소유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7년 후인 2035년이면 대한민국 나이 65세가 됩니다. 앞으로의 테마는 더 이상 집이 아니라 항노화, 건강이 될 것입니다. 집이 실물이 아니라 내 몸이 집인 셈이 되는 것이죠. 2036년에 인구 태풍의 반경이 53세에서 76세입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죠. 나이만 봐도 몸이 아파 보입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몸이 상대적으로 더 아파집니다. 우리 몸은 안 움직이고 머리를 안 쓰면 퇴행을 하게 됩니다. 나이도 있으니 은퇴 후 신체는 급격한 퇴행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암 환자 및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인원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내 친구들이 죽을 줄은 몰랐다 하는 시기가 옵니다. 내가 죽게 되는 시간도 다가올 것이고요. 많은 사망자로 인해서 일본의 드라이브 스루 장례식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것만 같습니다. 6.25부터 시작되어서 1971년부터 본격화된 이 드라마의 끝에는 돈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드라마의 끝 무렵에는 사람, 그리고 건강이라는 행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 후반기에는 돈이라는 탐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챙겨야 할 것입니다. 그게 억만금을 갖는 것보다 결국에는 더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길일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가 무엇이든 간에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